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10화는 선거에는 주식이 어떻게 변할까입니다. 요즘 주식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최근 6월 23일자 기사에서 개인들이 무려 6,718억 원의 대규모 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손절했다는 내용을 봤어요. 연일 하락장에 힘겨웠던 개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신3고 시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요소들이 주식을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힘겨운 실정이긴 한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유난히 낙폭이 이렇게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쭉 하락장이 이어졌지만 최근 들어 심각해진 낙폭 확대의 원인으로는 반대 매매, 북한 리스크, 중국과의 디커플링, 반도체 테크 부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가 주요국 증시 대비 유독 부진한 이유로 반대 매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심화돼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반대 매매가 쏟아져 지수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반대 매매가 뭐죠? 그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비투, 즉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하게 하는데요. 이때 증권가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담보 비율은 각 증권사마다 다르나 보통 140에서 15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요. 이 비율이 깨지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매매를 합니다. 23일 날 연이은 나락장에 담보 비율이 깨지면서 역대급 반대 매매가 쏟아졌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6,722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642억 원어치를 매도하는 등 총 7,365억 원어치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주식하셨던 분들 대부분 정말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물론 저를 비롯해서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네, 이렇게 반대 매매 주식 시장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 자체의 하락 압력도 커지고 반대 매매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이른바 패닉 셀링을 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 매수 금액은 27조 1천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규모 속에서 하루 만에 거진 7,365억이 날아간 거니 정말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연초까지만 해도 진짜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일부러 주식 어플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 조금만 힘내요. 언젠간 상승장이 오겠죠? 네, 아마 단기간에 호황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반등은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계신데요. 더불어 앞으로 더더욱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영향을 받는 우리 주식시장.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선거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떨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기대입니다. 키넘버는 5네요. 뭘까요? 힌트 없나요? 벌써부터 힌트를 바라시고 힌트라고 하면 시작과 끝? 선거하니까 유추를 해보자면 그렇다면 바로 대통령 임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잖아요. 5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책임지게 되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힌 대통령, 국민들의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임기 첫 해에 더 큰 기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기대 심리가 주식과 경제 지표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여러 가지 예측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5년 미래를 점쳐보게 된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넘버는 1219네요. 미소님, 정답은? 뭔가 날짜 같긴 한데 12월 19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럼 이 날짜가 무슨 날일까요? 나 작년 저 때 뭐 했더라? 잘 모르겠어요. 그럼 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선거요. 그렇죠. 선거 날입니다. 오, 얼떨결에 맞췄는데요?
근데 이번 선거는 3월에 했는데? 네,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요. 부차 개헌 이래 우리나라의 선거는 12월 선거, 2월 말 취임, 3월 새 정부 활동 시작으로 유지되었으나 18대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서 선거의 날짜가 바뀌게 된 거죠. 그렇다면 미소님, 선거일에는 코스피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기대 심리라고 했으니까 선거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의 지도자를 뽑는 행위잖아요? 그럼 오르지 않을까요? 의외로 선거날에는 두드러지는 상승이나 감소는 많지 않았어요. 15대 대통령 시절 마이너스 5.13%를 기록한 시절과 20대 대통령 선거일에 2.21% 상승으로 끝난 것 외에는 모두 1% 내의 등락률을 보였답니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네요. 선거일은 그렇다면 취임일에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취임일에는 대부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제20대 대통령 취임일에도 2610.81에서 2596.56으로 0.5% 하락했고요. 17대를 제외하고 역대 대부분 대통령이 취임일 당일 주가가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재현이 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일에는 전일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을 했고요. 중국이 봉쇄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외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죠. 근데 왜 하락을 하는 걸까요? 사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공약에 민감해지는 것들이 이 주식시장에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된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이에 시장이 맞춰지는 과도기가 이어지니 한동안 시장이 술렁거림이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되어서 이러한 시장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이 되죠.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네요. 키넘버는 19입니다. 이번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수있네요. 네, 이렇게 19대까지 역사는 흘러왔고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5월에 막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역대 대통령 취임일과 퇴임일의 코스피 지수를 봐볼까요? 그럼 여기서도 질문, 미소님, 역대 임기 동안 가장 높은 코스피 증가 수치를 보인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15대 대통령 때 아닐까요? 아쉽게도 그 다음인 16대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무려 취임일과 퇴임일의 등락률이 184.75%를 기록했죠. 와, 임기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16대 대통령 임기 중 코스피는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원인으로 뽑히면서 2007년에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4대 대통령 시절을 제외하면 15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의 임기 기간 코스피의 상승 수치를 보였는데요. 16대 대통령 시절 2000선 돌파에 이어 19대 대통령 시절에는 3000선을 돌파했으나 여러 세계적 경제 이슈가 겹치면서 아쉽게도 2610.81의 수치로 퇴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 대통령들이 코스피를 늘 상승시키긴 했네요. 네, 역대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7월에는 3305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유지가 되진 않았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코스피 상승이 커지게 되었죠. 키넘버는 20입니다. 19 다음 숫자인데요. 정답은? 네, 이번 20대 대통령을 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의 목표가 현실화가 될지는 참 궁금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공매도 일시적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서 많은 개인들이 현 주식 상황에 대한 현 대통령의 대처 방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에 반영되는 과도기의 기간에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겹치면서 새로운 과제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얼른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주식을 위해서도요. 자기야.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봐서는 세계에서 15위 안에 드는데 주가 하락률이 세계에서 거의 1등이라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별명이 외국인 현금 인출기로 국부 유출 방지 차원에서 금융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책이 너무나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의 무수히 많은 국정 과제 중 중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007 가방을 열어봐야겠죠? 근데 오늘 세 자리가 없는데요? 조금 어렵죠? 힌트를 좀 드리면 20대 대통령 선거라고 좀 드리고 싶네요. 20대. 그럼 20은 들어가겠네요. 난 20이랑.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른 게 들어가겠죠. 20대랑 5? 5? 임기 5년? 5년이니까. 오케이. 간다. 나이스. 우와. 이거. 우리 소중한 권리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랑 투표 도장이네요. 현재 5,162만 8,117명이 우리나라의 국민수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당당하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 선거 참여율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시기에 비해 2007년 63.0%, 2012년 75.8%, 2017년 77.2%, 2022년 77.1%로 점점 상승하는 투표율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새로운 정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높은 관심만큼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주식 경제 지표에도 반영되는 거네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국가의 주인은 나라는 주인의식을 잊지 말고 소중한 권리투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용지 하나에 도장을 찍는 행위로 우리의 사회 정책과 경제가 변화되니까 공약에 대한 부분도 다들 각자 스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죠? 네, 미소님, 오늘 그날의 비밀번호 어떠셨을까요? 저도 앞으로 선거나 주식에 있어서 저의 선택을 현명하게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심과 공부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10화는 선거에는 주식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 가져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